이번 시간에는 조정과 중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이 조정이란 말을 냉각기관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단체 교섭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뭐 5회 내지는 뭐 10회, 15회까지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결렬이 돼요. 결국은 최종으로 결렬 선언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실력 행사밖에 없겠죠. 근데 곧바로 이거 결렬이야! 딱 선언을 하고 파업으로 돌입하면은 걷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진정해봐라. 진정하고 냉정하게 좀 생각해봐. 이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냉각기간이라는 말을 썼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은 그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조정 신청을 하고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공익 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조정은 사적 조정과 공적 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적 조정은 그 단체 협약이나 쌍방의 합의에서 제3자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적 조정이라고요. 사적 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적 조정을 하게 됐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적 조정은 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하는 건데요. 이 조정 기간 내 7일 이내에 그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을 조정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조정했는데 그래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 3% 주장이야. 노동조합 10% 요구해. 그래 중간선이 좋다. 6% 결정해라. 이렇게 조정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뭐 노동 상권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정은 어떤 서로 좀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이 기간을 좀 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읽어놓을까요? 그래서 일반 사업에서는 10일, 공익 사업에서는 15일간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익 사업은 어디냐? 공익 사업은 어떤 것을 공익 사업이라고 하느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노선, 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정기 노선 여객 사업, 버스, 지하철 뭐 있겠죠? 그리고 수도, 가스, 정유 정제업, 석유 공급 사업 이런 경우에 포함되고요. 공중위생 및 의료 서비스, 병원 이런 데 포함되겠죠. 그리고 은행 조폐 사업, 그리고 방송 및 통신 사업이 그 공익 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에서는 중에서도 필수 공익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일단 좀 이따가 필수 공익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 또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필수 공익 사업은 어떤 데냐? 철도에는 뭐 도시철도 포함됩니다. 지하철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사업, 석유 정제,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병원 사업, 통신 사업,
철도, 수도, 병원, 통신. 이거는 필수 공익사업 포함된다. 이게 이제 이런 기관들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조정기간을 15일이 지나야 쟁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노동위원회는 그 노사가 단체 교섭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재에 해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그 중재를 해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중재 결정이 나면은 15일간은 쟁에 또 돌입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중재.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중재안은 또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중재와 긴급 조정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거 아닌가.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공익사업장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들 좀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재위원회 해부돼서 중재에 결정된 것은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규모가 쟁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그 규모가 너무 커서 국민 경제에 현저하게 비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긴급 조정은 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 30일간은 쟁행위를 못합니다. 어떤 사업장이 있을까요? 그 규모가 커서 현저하게 커서 국민 경제에 현저하게 비토롭게 하는 사업장, 뭐 대규모 사업장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체가 파업을 하면 국민경제에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노동상권이 과연 보장된 거냐? 나는 이걸 제기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이 헌법 33조 제1항에서 보장된 노동상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라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열받아야 될 부분인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어쨌든 간에 우리 법은 조정과 중재, 긴급 조정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상권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보장된 이 쟁의행위가 실제로는 많이 제약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현행법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타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법을 위반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구속은 안 된다.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사업장들이 불법 파업을 하고 있죠? 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 조정과 중재, 긴급조정. 대규모 사업장들 쟁행위 하고 있는데 긴급조정 해뿌리고 중재 해뿌리고 이러면 그거 불법 파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파업일 때만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